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예고가 조금 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이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할 때부터 여기 뭔가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이라든가 계엄 탄핵 관련된 여러 공격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내정되자마자 그 다음날 김용태 비대위원 내정자는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서 바로 김문수 후보도 얘기했었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는 내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물꼬가 트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후보로 경쟁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내건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내고 이제 전향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선대에 참여하겠다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조건이 한동훈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후보가 2위까지 올라간 후보입니다. 그때 당심에서 얻은 표심이 43%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합류를 하고 또 한덕수 후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울산의 김기현부터 해서 홍준표, 대구의 홍준표 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합류가 된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빅텐트가 지금 다소 삐거덕거리고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빅텐트가 더 강하게 더 신속하게 결집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의미가 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가졌던 지지율이 15% 이상 차이 났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10%, 11% 오늘 드디어 9%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급격히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은 보수와 결집하고 있고 단일화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단일화할 때 그걸 이제 깔딱고개죠. 깔딱고개를 누가 먼저 넘기느냐. 한동훈 후보냐, 한동훈 이제 전 대표냐, 아니면 이제 홍준표 후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조만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되면 금방 이제 본물 터지듯이 단일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게 봅니다. 저는 여기 릴리님이 말씀하신 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합류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맞죠. 그 한동훈이 와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본인이 자동으로 합류할 거라 보여지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와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한동훈의 화법상 한동훈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루에도 몇 개씩을 올리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이런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칭을 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1인칭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뭉칩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의 화법은 제가 합니다. 저는 합니다. 이게 과연 한동훈이 들어와서 또 분탕을 할까 봐 저는 그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지금 중요한 게 있는 표를 다 모으고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지지율을 올린 상태에서 이준석과의 연대도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탈당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선택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의 다급함 때문에 저렇게 또 김문수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 이야기하고 정광훈 목사 이야기하고 총공세가 시작될 거예요. 이 김문수 망한 집까지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 때는 우리가 어떤 큰 경기를 할 때는 정말 한 손 한 손 다 모아야 됩니다. 네. 그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중도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중도층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55대 35대 10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설명 수치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55라는 거지만 중도 5%만 움직이면 이게 50도 될 수 있고 49가 돼요. 그럼 그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하면 김문수 후보의 35가 41이 되고 4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5%. 여러분들 보십시오. 55였던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것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48이나 7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는 35에서 끝날 것 같았던 뭐 더 이상 희망도 없어 보였던 것이 41, 2가 되면 여기에 플러스 이준석까지 합해지면 47이 돼요. 자,
이재명 48, 이준석까지 포함한 김문수 후보 47. 1% 차이예요. 네. 제가 설명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온갖 것들이 다 모여야 되겠지만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저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보십시오.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내걸었던 한덕수 전 총리도 그런 개헌 이야기하면 또 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다 접은 것 같습니다만 한 5일 지나고 개헌을 이야기하면 제가 끝난다고 말한 건 아니었죠. 접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대기 변호사가 얘기를 잘한 대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한동훈 전 대표도 도와야지 안 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아니면 배신자 프레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나가는 것 어려운 건 100만 명, 1000만 명이 알 겁니다. 그런데 도움이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착 도와준다. 네. 그러면은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제가 언제 안 듣는데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네. 다 호불호가 엇갈리죠. 또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누구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다 했습니다. 김문수 싫어, 한덕수 싫어.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면 삼국지를 보세요. 적과도 교섭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럴 때는 힘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도 볼 꼴 안 볼 꼴 다 보지만 힘을 합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럴 때 유승민 전 의원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지세가 합류가 돼요. 네.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미라클 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 보팅이 요즘엔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네.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고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거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꽤 선거 운동이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현장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많이 침체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아직도 그 봉합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지금 그 저의 카카오톡에 쭉 친구 추가를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중에 그 분들 중에 군의원, 구의원 다 포함해서 민주당 쪽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은 그 카톡 푸사를 다 이재명으로 바꿔놨어요. 벌써 다 바꿔놨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분들은 이게 안 바뀌어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충성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마음이 뭐 즐겁지 않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거는 약간 당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하달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선대위가 확정이 다 이제 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선대위가 그제였죠. 이제 네. 월요일 이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이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후보자 선대위가 이제 발표됐었는데 사실 하루 전 아침에 후보자가 단일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 날 실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선대위 인생을 확정을 굉장히 1차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가지고 인선을 가지고 아직 그 화합이라든가 통합이 잘 안 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음 날 공식 선거기 때문에 그 전날 후보가 확정됐다 그러면 먼저 그 다음 해야 될 행사부터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지금 3일째입니다. 3일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선을 하면서 통합의 인선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금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떨어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나경원 후보도 있고 한동훈 후보 뭐 있는데 여러 후보도 있는데 그 후보들의 이제 풀을 흡수해 가지고 인선을 꾸린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된 효과가 이번 주 내에 전부 다 나타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저는 20일까지는 어떻게든 같이 경쟁했던 네. 20일까지 TV 토론회 한 번 있고 그러니까요. 18일에 한번 있죠. 18일에 한 번 있고 손을 네. 이제 내밀어야 돼요. 네. 한덕수 전 총리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네. 또 홍준표 전 시장도 그래도 30여 년간을 네. 이 보수 정당에서 몸을 담은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감정이 격했고 서운했지만 네. 지금 하와이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방자하다. Yes. I help you. 네. 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영어가 또 몇 점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호방한 홍준표 정치 스타일이 또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게 적어도 늦어도 20일 전에는 좀 모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각 그 진영의 워딩, 그러니까 말로 나온 거를 살펴보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이준석의 진정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자는 오늘 부산대에 가서 학식을 먹었습니다. 부산대에서 학식을 먹으면서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단일화를 그전까지는 안 한다 하다가 만약에 하더라도까지
대화가 나왔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강압적인 방식에 의한 단일화는 국민들이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지난 주말 사이에 이 당 지도부의 다소 좀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실망을 했고 근데 또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게 복원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전화통화 설문조사로 인해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은 사실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색이 더 거대 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신당도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10만 명의 당원수가 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거대 당이니까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거대 당의 입장에서 뭔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상호적인 예우를 갖추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이준석 됩니다.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죠. 네. 개혁신당 후보인데 강압적으로 하려고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밖에 나가 있는 정당이 어떻게 네. 강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 거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면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양쪽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결집하고 팽팽해지면 어떻게 되냐. 제3지대가 줄어듭니다.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6% 7%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지금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빠지게 돼서 아마 이준석 후보 최종적으로 한 3, 4%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퍼센테이지로 승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승자를 만드는 이준석 후보는 정말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은 이 몇 가지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지나간 건 이야기할 필요 네. 없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는 건 이건 기본일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레밍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홍 전 시장이 이야기, 그 레밍 같아. 다 레밍을 쫓아가고 있어. 네. 근데 이제 뭐 하와이도 레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와이에는 돌고래가 있겠죠. 돌핀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15일 내일 이제 정식 임명을 받으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저는 이게 물밑 지금 접촉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자진 탈당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준석과의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인데 저는 모든 것은 감정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이 이준석 후보도 뭐 이른바 AI 또 하버드 출신이고 합니다만 저는 이준석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준스톤은 뭐냐? 얼마나 그때 다들 쫓아내고 네.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당에서 쫓겨날 때요. 그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달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당 지도부도 지금 다 나서서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과의 이 묵은 감정이 아주 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래면서 이준석 후보, 우리가 뭐 그때는 그랬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뭐 따봉 받으려고 쌍따봉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의 보수 연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 이준석 후보도 단박에 뭐 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마음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다. 우리가 두드리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전에 이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태도를 국민의힘이 보이는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 출정식을 월요일 날 저녁에 출정식을 청계천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그 제가 종강역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래 맞다 오늘 뭐 한다 그랬지. 저는 광화문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청계천에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들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 5분 6분 서가지고 연설을 쭉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생각이 없는데 연설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엄청.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찢었다 연설이 미쳤다. 그래서 저는 그 연설을 듣는 순간 이거 지지율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이준우 대변인님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단일화에 쉽다 그랬는데 지지율이 만약에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10%에서 13%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단일화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잡아야죠.
더 이준석을 더 잡고 그 방법은 진짜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마음부터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 녹일 지금 선수가 대기하고 있죠. 지금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 내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해서 비대위원장 활동을 할 건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친합니다. 이제 이준석 후보랑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할 때 김용태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했지 않습니까? 서로 쿵짝쿵짝 손을 잘 맞췄던 사이입니다. 같이 이제 밥도 많이 먹고 사우나도 가고 네,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천하 이제 용인 중에 용이 용죄 용자죠. 용이 그래서 없죠. 네. 뭐 안은 나갔지만 자 어쨌든 천용인. 예. 제가 조금 요 자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 마무리하고 형님 네.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형님 말씀하시죠. 아니 뭐 말씀 도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아이고,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용인의 제가 저 사정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천하 용인의 용자가 네. 원래는 이제 이 김용태의 용자예요. 네. 근데 김용남. 천하인데 이 또 천아 용인이잖아요. 네. 이 아가 헌한데 지금 네. 헌하고도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용태의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와 이준석 사이가 아무리 가까웠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는 중진이 움직여야 된다. 말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친윤 중진이 움직이고 네. 또 하나가 제가 왜 이 용자를 말씀드리면 이 용자가 처음에는 김용태의 용이었다가 나중에는 김용남의 용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김용남, 네. 나중에 용이 된 그러니까 처음에 용인 김용태가 아니라 나중에 용인 김용남이 이 김용남 전 의원이죠.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었다가 또 개혁신당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용남 의원도 그만큼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근데 김영남 의원 방송에서 하는 거 들으면 썩 이제 이준석 후보에 맞아요. 대해서 오늘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총선 이후에 좋은 예. 얘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비례를 달라고 했던 모양이 네, 같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뭐 잘 안 풀리면서 네. 좀 서로 마음이 이제 좋진 않은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특사를 보내야죠. 근데 이준석 측에서 원하는 거는 그런 걸 거예요. 그 이준석 측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당 대표 축출 사건에서 그 당시에 행동을 하고 책임이 있던 그 중진들이 와가지고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 있던 김용태 당시 그 청년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마지막까지 그 청년최고 사퇴를 안 했어요. 버티고 있었던 그 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때린 사람 따로 있고 와서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냐. 이게 저희가 형사 사건 합의를 하다 보면 그 때린 사람이 직접 가서 사과해야지 뭐 그 친구 보내고 뭐 부모님 보내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직접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찍 가보신다고 하지 시간 좀 않으세요? 5분은 더 해야죠. 네. 예, 좋습니다. 보내려고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